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원특컴 신채식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3D 맥스 마야와 같은 3D 컴퓨터 그래픽 운용에 따른 모델링, 렌더링을 위한 최신 사양의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빌드가 완성이 돼서 출고 전에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영화나 게임, 그런 애니메이션과 같은 3D 모델링 기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활용이 지금은 일상에서 굉장히 매우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게임 업계나 건축 분야 3D 맥스가 이제 다른 독보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영상 쪽에서는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링과 렌더링의 컴퓨터 그래픽을 편집하는 유명 영화사 예아 편집실에서 요청을 주셔서 납품이 된 3D 모델링 컴퓨터를 안내해 드리려 하는데요. 영화나 게임 산업,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모델링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3D 스튜디오사의 맥스, 그 다음에 마야라는 프로그램이죠. 샵 다나와 부품가 합계 총 327만원의 견적으로 빌드가 완성된 사양을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CPU 인텔 i9 12세대 엘더레이크 12900K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세대 인텔 CPU가 P코어와 E코어로 효율성과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구동이 되게끔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되었죠. 자, 이 P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1코어의 2스레드 구성인 거고, E코어는 1코어의 1스레드 구성이라서, 자, 이 12900K는 총 16개의 물리코어와 24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클럭 같은 경우에 3.2GHz에서 최대 터보 부스트 시 5.2GHz로 작동을 하는 매우 빠른 동작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높은 클럭과 P코어와 E코어의 효율적인 리소스의 안배를 통해서 3D 맥스와 마야에서의 모델링 또는 렌더링 시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연산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3D 모델링 시에 많은 플러그인으로 다양한 작업을 병행하는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단연 CPU의 속도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줄 제품을 탑재하였습니다. 존스보사의 HX7280이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mm 펜 2개가 샌드위치 형태로 강렬판을 감싸고 있습니다. 공랭식 타입의 쿨러인데요. 이런 이 고성능 140mm 펜 2개와 최대 3개 트리플 구조로 결착이 되는 팬 구조로 결속이 가능하고, 트윈 타워 팬 구조이면서 히트싱크가 7개의 히트 파이프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900K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D 모델링 작업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시스템을 관리해야 줄 핵심 파츠인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사의 Z690 어루스 엘리트 AX4라는 모델이 지금 탑재되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보여야겠죠. 완전히 달라진 12세대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인텔의 Z690번 칩셋 기반의 메인보드를 활용을 했고, 이 최대 19페이지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PCI Express 5.0을 공식 지원하고 더욱 빠른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Z690번대 칩셋 보드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M.2 슬롯이 4개나 제공되기 때문에 여분의 SSD를 추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죠. 3D 그래픽 편집용 PC에서 용량에 대한 걱정을 1도 할 필요가 없게끔 제공이 되는 그런 슬롯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 통신 모드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 6를 당연히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은 물론이거니와 빠른 속도의 인터넷 와이파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수적인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D 맥스나 이 마야에서 뷰포트나 폴리곤 모델링 같은 작업 프로젝트에 다양한 수정,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버벅임을 최소화하고 빠른 변환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메모리 용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DDR4 3200 클럭으로 32GB 단일 메모리가 2개가 장착이 되어서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빅포트 내에서의 움직임이나 일반적인 포맷의 구동에 있어서는 필요한 총 64GB의 용량으로 제품을 구성을 하여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인 스토리지입니다. 삼성전자 980 프로 M.2 NVMe 프로토콜입니다. 1TB 용량의 SSD를 장착하였는데 PCI Express 4.0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3D 랜드 구조 방식입니다. TLC 타입의 메모리 SSD 타입으로는
현존하는 최고 속도 수준의 순차 읽기 쓰기 속도가 각각 7000MB/s, 5000MB/s의 그 속도로 작동이 되는데 23만원 가격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델링, 렌더링 실행 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구현되는 이 쓰기 속도를 보여줌으로써 스토리지로 인한 레이턴시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서브 스토리지는 이제 별도로 장착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내에 구축된 NAS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 내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픽카드입니다. 자, 이 과거에는 3ds max나 마야에서의 이 모델링과 렌더링 엔진이 CPU의 속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하지만 이제 2020년, 19년 정도 버전 이후에서부터는 하이브리드 렌더링이나 GPU 렌더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3D max나 마야 활용 시 그래픽카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가바이트 RTX 3070 Ti 게이밍 OC 8GB 모델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부스트 클럭 1830MHz에 6100개 정도의 CUDA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보통 RTX 3000번대 100만원대에서 130만원 가격 범위 중에서 가장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그래픽 카드이면서, 참고적으로 이 3D Max 프로그램에서 이 GPU 렌더러와 활성화를 통한 V-Ray에서 GPU 렌더링이 지원되고 나서부터는 더 높은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처럼 RTX 3070 Ti와 같은 빠른 성능의 GPU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핵심 파츠는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빌드에 사용된 케이스는 앱코사의 G30 트루포스라는 모델입니다. 시스템의 사용 요구치에 비해 케이스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 본체 사이즈에 맞춰서 책상이 빌트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폭이 딱 맞는 G30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 가격대도 35,000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어서 가성비는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된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니스의 클래시2 850W 80 플러스 골드 등급의 풀 모듈러 타입으로 형성된 제품입니다. 12900K의 TDP가 125W죠. 그 다음에 3070 Ti가 290W입니다. 합쳐서 뭐 500W가 넘지 않지만 렌더링에 따른 이제 풀 로드 시에는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에 무리가 없는 용량으로 850W 제품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3D Max, 마야와 같은 그 모델링, 렌더링 활용에 따른 최신 사양의 견적으로 사양 소개를 모두 하여드렸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카톡이나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 또는 업무 프로젝트에 알맞은 수준의 스펙으로 견적 안내를 저희 담당님들께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